RP가 네. 단기 국채 포트폴리오잖아요. 네. 양적 확대책은 뭐죠? 장기. 국채예요. 네. 단기 국채는 단기 시장에서 지금 이제 코로나19로 해서 일시적인 현상이기 네. 때문에 일시적인 자금난만을 해소시켜주면 문제 해결될 거야 라고 보는 거고, 진짜 양적 확대책,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처럼 양적 확대책은 코로나19에 관계없이 했잖아요. 이미 하는 것은 뭐였나요? 단기적인 자금난의 문제가 아니라, 일시적인 자금난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 부족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성장의 한계에 부딪혀버렸다는 거예요. 뭔지는 몰라도 네. 그 성장 한계 관련해서 이제 갑론을박을 예전부터 해왔잖아요. 네. 근데 뭐 이렇게 서머스 그 미 재무장관 예전에 장기 침체. 그 장기 침체에 뭐냐 해서 우리 연구소도 그 관련해서 이렇게 많이 했잖아요. 사실은 그 거의 우리 연구소가 이렇게 그 설명한 대로 나중에 정리가 됐잖아요. 그때는 뭐 이렇게 이런저런 뭐 이렇게 소리를 또 많이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정리가 돼서 지금은 이제 그게 거의 우리 연구소가 이야기했던 것이 정설화되다시피 되어 오고 있잖아요. 이미 그게 양적 확대적으로 해서 금융기관들의 그 수익 구조가 악화된다는 것은 벌써 몇 년 전에 우리 시평이나 이런 데서 이미 유럽은행이나 일본은행, 시중은행들 다 분석해서 보고서가 나갔잖아요. 이미 다 몇 년 전부터 경고를 하고 양적 확대적 부작용 뭐 관련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라는 문화에서 이러한 경제적 타격을 단기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구조적이고 장기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RP를 무제한으로 이렇게 매입하겠다라는 게 똥볼 차는 거냐 아니면 뭔가 상황을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는 거냐를 알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그건 각자 알아서 생각을 해보는 문제고, 이게 이제 이렇게 FRB 같은 경우는 뭐라고 말하죠? 지금 이제 우선 급하니까 막 사재 끼고 정신없이 사재 꼈는데, 네. 그러다가 이제 조금 저 숨통이 튑다 싶으니까 다시 이제 팔아서 줄였는데, 그러다가 다시 지금 코로나19가 터지니까 다시 막 또 사재 낀다. 이게 사재 끼는 건 뭐죠?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단기적인 현상으로 안 본다 이거예요.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이 장기적인 그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본다라는 거예요. 중앙은행만 가지고는 택도 없어. 결국에는 기업이나 가게가 성장에 한계 부딪혔기 때문에 뭐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해서 떠들었던 게 재정 사업을 벌려줘야 된다라는 거였어요. 네. 말하자면 기업이나 가게의 어떤 투자 수요나 소비 수요가 위축되어 있기 때문에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유효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 수요를 창출해 줘야 된다. 그럼 수요를 누가 창출해 주느냐? 정부가 그래서 재정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서머스 같은 사람이 했던 말들이 그런 류의 이야기죠. 그러면 문제 해결되냐 이거예요. 밑도 끝도 없이 재정이라면은 세금을 확 걷으면 어차피 제로섬이잖아요. 민간이나 가게가 써야 될 돈을 정부가 뺏어다가 이렇게 다시 풀어주는 건 오히려 더 마이너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정부가 민간에서 안 뺏고 재정을 풀을 수 있는 방법은 빚 내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빚을 내서 이제 풀어줘서 수요를 늘려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해결되냐라는 거예요. 이른바 구조적 성장의 한계의 문제가 해결되냐라는 거예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갑론을박 이런저런 소리들이 있어요. 네. 있는데 FRB나 유럽 중앙은행이나 일본은행이 떠드는 게 뭐냐면 금융정책, 양적 확대책으로는 한계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구조적 성장의 한계를 해소를 못 해준다. 재정이 출동을 할 수밖에 없다. 빚내서 돈을 쏟아 부어주면서 일단 발등에 떨어진 불을 좀 끄기 위해서는 좀 쏟아 넣어줘야 된다. 쏟아 부어주면 국채 발행을 막 하면은 그걸 중앙은행이 사줄 수는 있다. 그러니까 세트로 해야 된다. 지금 상황은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아니라 이미 2008년 이후 상황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트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약간의 이제 나라에 따라 편차가 있죠. 미국과 유럽, 일본 간에 이제 차이가 있죠. 유럽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빚이 계속 늘어나고 있죠. 재정을 이렇게 빚을 늘려서 이렇게 해도 그 구조적인 성장의 한계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한다. 어떤 재정 정책이든 금융 정책이든 어떤 정책을 어떻게 할 거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왜 가게나 기업이 그런 구조적인 성장의 한계에 직면했는가 하는 원인부터 규명을 해야 되죠.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없고 그냥 정치적 이해관계나 어떤 선거를 가장 이렇게 우선해서 무조건 하고 어려워? 힘들어? 보편적 복지, 기본소득, 개나 소나 다 떠들어요. 이미 다 유럽은 그걸로 해서 이제 망가지고 있고 이미 망해버린 나라도 나오고 있는 그리스 같이 네.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 같으면 왜 공산주의 국가들이 다 망가졌지? 그렇게 해결될 것 같으면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제 양적 확대책, 양적 완화책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게 그냥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의 하나에 그치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중앙은행이 이런 이제 구조적인 성장의 한계 직면에 있는데 계속 빚내서 이렇게 재정을 쏟아부으면은 이렇게 사주고 해서 그게 주가를 띄우고 부동산 가격을 띄우고 근데 기업은 계속 가게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 파산하고 넘어가고 있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고 계속 지금 악순환이 지금 확대 재생산되고 있잖아요. 이게 영원히 지속되리라고 봅니까? 계속 중앙은행이 사재 끼고 하면 되는 거예요? 뭐 언젠가는 이제 그 다 파국에 직면하겠죠. 이런 식으로는 그건 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든 하여튼 눈치껏 오를 때 사고 아니 올라간다라고 생각할 때 샀다가 뭐 꼭지점이면 팔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야 뭐 그때 그냥 이게 무슨 옛날에는 그나마 무슨 펀더멘털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했는데 이제 그런 거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그냥 동학개미 중앙은행이 금리 내려 뭐 마이너스 금리야 뭐 양쪽 확대책에 뭐 재정 쏟아부어 하면은 그냥 이게 무슨 이렇게 성장의 어떤 구조적인 어떤 성장의 한계나 이렇게 문제에 기여하는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관계없이 그거 했다라는 자체만으로 이슈 삼아서 이제 바람물이나 이제 해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올라갈 것 같으면은 그때 그냥 제주껏 사서 올라갔을 때 팔아가지고 시세차익 남기면 되는 거예요. 무슨 펀더멘털 옛날 아무 관계 없어요. 아무 관계 없어요. 이미 지금 상황이 그런 관계 없는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거든요. 이미 마치도록 합시다. 네.